서울 도심 고급 오피스 로비.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연수였다. 그 뒤로는 정희가 단정한 블랙 수트를 입은 채 조용히 뒤따랐다. 로비 한복판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우. 그 옆엔 정우 어머니와 동생 진혁. 이들은 모두 낡은 차림새에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정희는 그들을 흘끗 보고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정우가 다가와 말했다. 정희 아줌마, 잠깐만요. 연수한테 할 말 있어요. 딱 1분이면 돼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다. 그가 가리킨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우의 눈은 간절해 보이려 했지만 속이 들여다 보였다. 언제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눈빛. 정희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손? 내가 잡아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이 손은 내 엄마가 가정부 손이라며 비웃던 손이야. 내 동생은 이 손으로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넌 그걸 다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우린 같은 인간이 아니었거든.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내린다. 정희는 연수의 손을 가볍게 잡는다.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현관을 빠져나갔다. 입구 옆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하이데이 본사 정희 대표 집무실. 정우는 천천히 주저앉는다. 그의 손은 아직도 허공을 붙잡은 채 멈춰 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초여름 점심시간. 실내는 조용하고 정갈하다. 정우가 먼저 입구에서 정희와 연수를 맞는다. 엄마랑 진혁이 안에 있어요.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연수는 손을 꼭 쥔 정희를 보며 속삭인다. 엄마, 그냥 편하게 우리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건 알아. 안으로 들어서자 정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다. 그 옆엔 정우 동생 진혁도 앉아있다. 아이고 정희씨. 생각보다 너무 수수하셔서 놀랐네요. 요즘은 뭐 편의점 하신다고요? 그래도 장사머리는 있어 보이세요. 진혁은 물을 마시다 킥킥 웃는다. 아, 그래서 연수가 알바하다가 형이랑 만난 거구나. 정희는 어색한 미소로 받는다. 네, 뭐 장사라기보단 생활이죠. 어릴 때부터 애 하나 믿고 살았으니까요. 정우 어머니는 다시 웃으며 말한다. 그쵸, 근데 저희 집은 좀 격식 있는 편이라. 연수도 저희 가풍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순간 연수가 고개를 푹 숙인다. 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 집 가풍 말씀하셨죠? 제가 연수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자존심 하나는 밥 굶어가며 지켜낸 애입니다. 격식? 그런 건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편의점 하니까 만만하게 보인 모양인데 그럴수록 더 지켜야죠. 사람이니까. 정우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해지고 진혁은 머쓱하게 고개를 돌린다. 정희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며 이미 뭔가를 마음속에 새긴다. 그 장면은 복수의 씨앗이 되는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느껴진다. 청담동 유명 카페. 정우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른다. 정우 어머니, 진혁, 그리고 정우. 중심엔 연수가 앉아있지만 웃음은 어색하다. 이 집 딸이 우리 집 들어오려면 좀 더 배우긴 해야 해. 맞아요, 엄마. 특히 테이블 매너 같은 건 진짜 연수 많이 서툴긴 하죠. 그리고 솔직히 연수 엄마는 좀 튀어요. 너무 생활력 있는 느낌. 정우는 웃으며 말한다. 엄마가 그러더라. 연수는 좋은데 엄마는 그냥 안 끼웠으면 좋겠다고. 연수는 얼굴이 붓는다. 그 순간 카페 창 너머 정희가 조용히 서 있었다.
들고 있던 도시락 봉투를 내려다본다. 포장된 생일 케이크, 연수가 좋아하던 단호박 샐러드, 그리고 조용히 돌아선다. 정희는 골목 어귀에서 케이크를 꺼낸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단호박 샐러드를 한 입 뜬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등기부 열람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래, 넌 내 딸 생일에 날 자르더라. 그럼 나도 자를게. 내내 가족. 이 동네 뿌리부터 뽑아버리면 되지. 밤, 정희의 집. 거실 한켠에 놓인 노트북 화면엔 부동산 등기부 열람 페이지가 떠 있다. 정희는 커피를 옆에 놓고 정우 가족 소유의 부동산 리스트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 청담동 주택 진역 이름, 카페 건물 정우 어머니 명의. 근데 웃기네. 세금은 다 정우 이름으로 내고 있네. 연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뒤를 본다. 엄마 뭐해? 정희는 조용히 노트북을 돌려 보여준다. 등기부야. 우리 그 집한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날 배제할 수 있었던 거고. 연수는 충격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았어? 정희는 미소를 짓는다. 살아남으려면 잊지 마. 당한 걸 기록하고 증명하고 대응해야 해. 엄마가 연수한테 배운 거야. 정희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의신탁과 위장 소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만약 저 건물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변호사는 대답한다. 탈세, 차명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세청 신고와 법적 제재까지 가능하죠. 이젠 감정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 방식대로 해줄게요. 등기, 세금, 공증, 계약서, 서류로 끝장내죠. 조용히 법의 언어로 죽여버릴 거예요. 주일 아침, 지역 교회 예배당. 정우 어머니는 평소처럼 예배 후 자매회 자리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다. 아이 그 집 사돈 되려던 분 말이에요. 나 참, 아무리 그래도 편의점이 뭐예요. 체면이 있지. 곁에 앉아있던 집사 하나가 표정을 굳힌다. 정 집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 좀 조심하셔야죠. 정우 어머니는 손사래를 친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그냥 분위기상 한 소리지. 그날 오후, 동믿음교회 자매회 커뮤니티. 익명의 게시글이 하나 올라온다. 제목 교회 안에서 이런 발언이 가능합니까? 내용 정 집사님의 며느리 후보자 비하 발언. 저는 현장에서 들었고 녹음도 했습니다. 사람을 편의점 주제라 표현하며 가문운운하던 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요? 첨부 파일 음성록 추정 집사. 댓글이 빠르게 달린다. 헐 이거 진짜 정 집사님 목소리 맞아요. 이건 교회 분란 수준인데요. 자매회 무슨 짓이야 대체 무서워. 그 시각 정희는 카페 한켠에서 연수와 앉아있다. 연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보며 말한다. 엄마 올라왔어. 교회 커뮤니티에 정우 엄마 말했던 거 녹취까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따뜻한 커피잔을 조용히 돌리며 말없이 미소 짓는다. 조용히 뿌리면 돼. 나는 그냥 사실만 던졌을 뿐이야. 진짜 싸움은 말 많은 쪽이 아니라 말 아끼는 쪽이 이기거든. 카페 프라이빗 룸. 정희는 블랙 롱코트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정우 어머니가 들어온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이고 정희 씨.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네요. 그동안 괜한 오해들이 좀 있었나 봐요. 정희는 미소로 맞받는다. 네. 저는 늘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다만 정우 어머니 쪽 마음이 많이 바뀌셨던 것 같아요. 정우 어머니는 슬며시 커피잔을 밀어준다. 이런 자리는 그냥 그간의 불편한 감정 푸는 자리지. 괜히 감정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신다. 그리고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한다. 저한텐 감정이란 게 딱 하나 있어요. 기억, 당신이 했던 말, 가정부 손은 싫다던 눈빛, 그런 집 딸은 감당 안 된다던 말투. 그거 전부 문서화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만남? 사적인 대화 아니에요. 정우 어머니 이젠 저한테 예의 차리셔야죠. 전 고객이니까요. 그 카페 건물 제 거예요. 정우 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없이 나간다. 카메라는 문 위에 붙은 팻말을 비춘다. 카페 청담 본점. 소유주 정희. 장면 대형 입시학원 교무실. 학원장은 진혁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네, 진혁 학생 수강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셔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수학이 넘어 정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니, 그 건물 갑자기 왜? 정우의 직장. 복사기 앞에서 동료들이 스마트폰을 돌려본다. 이거 봤어? 연수 씨가 쓴 글. 편의점 사장 엄마라고 하더니 본사 대표래. 정우가 그 여자랑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네. 정우가 나타나자 모두 조용해진다. 정우는 묵묵히 복사물을 챙기지만 표정은 굳어있다. SNS 화면. 연수가 올린 짧은 영상과 글이 보인다. 누군가는 제 과거를 비웃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사람은 겪은 만큼 강해진다고 믿어요. 좋아요 수 23.4K. 댓글. 진짜 멋있어요 유유. 이런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고. 편의점에서 자란 사람한테 인성진 거네 키읔키읔. 정희는 차량 안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 화면엔 정우 관련 업체 거래 정리 목록이 떠 있다. 이젠 일일이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지워. 하나씩 연결된 것부터 계약 해지, 거래 정리, 인맥 차단. 그 집 이름 슬슬 정리 중이야. 장면 교회 자매회 소모임. 테이블 위에 차와 다과가 놓여 있고 조용히 수다를 나누던 집사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확인한다. 어머, 단톡방에서 정우 어머니 나가셨네. 아까 메시지 읽긴 했는데 답 없더니.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속삭인다. 사실 나 그 녹취 올라오기 전부터 좀 거슬렸어. 사돈될 뻔한 분 욕하면서 은근히 다 자기 자랑이었잖아. 그래도 교회 이미지 있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 누가 직업으로 사람 가려? 촌스러워 죽겠어. 동네 부녀회 모임. 한복 입은 회장이 말한다. 동 커뮤니티 리더십. 이제 좀 새 얼굴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한 분은 그만 쉬시고 정희 씨 어때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돕는 게 편해요. 그 말을 들은 회장이 웃으며 답한다. 그래도 정희 씨 말엔 다들 귀 기울이잖아요. 정우 어머니가 교회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다. 옆자리에 있던 한 지인이 조용히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을 뿐.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죠. 그 집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됐네요. 정우가 일하는 중견 광고회사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중 정우가 화면을 넘긴다. 이번 리뉴얼 매장 대상은 하이데이 청담 본점 포함 총 3개 지점입니다. 본사 협의만 잘 끝나면 다음 주 착공입니다. 임원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하이데이 성장세 대단하던데. 클라이언트 잘 잡았어. 정우는 본사 협력사 승인 서류를 전달받는다. 하이데이 본사 측 최종 승인 사인 받아야 하죠. 문서를 넘긴 정우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하이데이 본사 대표 정희 씨 맞지 않나? 정우가 멈칫한다. 하이데이 본사 회의실.
정희는 서류를 받자마자 찢지도 않고 책상에 내려놓는다. 이 회사 내 허락 없이 우리 지점 쓸 수 있대요. 그 프로젝트 내 건물 위에 올릴 거라며요. 정우 씨, 그 계약 내가 자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회사 발주권 가진 지점주니까. 정우는 사무실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팀장은 냉정하게 말한다. 하이데이 쪽에서 사인 거부됐대. 프로젝트 전면 보류. 이 일 내가 살려봐야 할 것 같은데 자신 있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컴퓨터 화면에는 멈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슬며시 아래로 밀린 카톡 메시지 하나. 하이데이 본사 계약권 재검토 요청. 정우의 집. 거실엔 정우, 어머니, 동생 진혁이 앉아있다. 텅 빈 탁자 위에 계약 문서 뭉치가 흐트러져 있다. 하이데이랑 계약 끊기고 진혁 학원도 잘렸고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희, 그 여자.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진혁은 벽을 향해 담배를 문다. 정우 어머니가 소리를 높인다. 내가 그때부터 반대했잖아. 편의점 사장의 가정 형편도 알 수 없고 그딴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퍼줬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 딩동. 정우가 문을 열자 연수가 서 있다. 아줌마, 지금까지 한 말 다 들었어요. 정우 어머니가 흠칫한다. 어머, 아니, 이건 그냥 가족끼리 하소연한 거고. 가족이요? 내 엄마를 편의점 주제라고 비웃은 사람들, 내 생일엔 따로 모임하면서 날 조롱한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 이름 빼버린 계약서를 꾸민 그 집안이? 내 엄마 모욕한 사람은 누구든 가족 아니에요. 앞으로 그쪽이 날 뭐라 부르든 전부 무시하겠습니다. 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는다. 연수는 돌아서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우리 엄마는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알게 되겠죠. 주민센터 민원실. 연수는 깔끔하게 정장 차림. 접수 창구에 서서 서류를 내민다. 성 변경 신청서와 가족관계 정정입니다. 정우와 그쪽 가족 이름 전부 삭제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조심스레 묻는다. 혹시 사유서 간단히 적어 주시겠어요? 연수는 단정하게 펜을 들어 쓴다. 사유 반복적인 모욕 및 정신적 학대에 의한 가족 단절 요청. 정희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서엔 하이데이 본사 직영 매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무사는 말한다. 이 서류 들어가면 이제 정우 측 건물은 전부 본사 직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장면 전환. 정우가 집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등본을 발견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연수. 그는 등본을 펴고 눈을 크게 뜬다. 자신의 이름, 어머니 이름, 동생 이름 전부 지워져 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이젠 저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저를 붙잡을 권한도 말 걸 자격도 그쪽에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제 서류 어디에도 없어요. 정우의 회사. 팀장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다. 계약 무산 책임 정우 씨가 져야지. 하이데이 쪽이 전면 계약 철회했잖아.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든다. 그의 눈빛은 비어있다. 정우, 동네 취업정보지 한 귀퉁이에 적힌 문구를 본다. 하이데이점 아르바이트 모집 시급 9,860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건다. 다음 장면, 그는 하이데이 매장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서 있다. 정희가 점검차 매장에 들어선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다 정우를 발견한다.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직원들에게 묻는다. 이분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매장 매니저가 대답한다. 네, 이번 주부터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니폼 가슴 명찰을 본다. 이름 정우. 아, 이분이요? 지금 제 알바생이에요. 시급 9,860원. 사대보험은 원하신다기에 넣어드렸고요. 아, 점심 도시락은 직접 싸우시라 했어요. 그 집 음식은 좀 저랑 안 맞아서요. 정우는 굳은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는다. 정우의 유니폼 뒤에 새겨진 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이데이. 주일 예배 후 교회 목양실. 정우 어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다. 목사와 몇몇 자매회 리더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정우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한다. 목사님, 오늘 자매회 일정 다시 정해야죠. 제가 다음 주 소모임 준비할 차례라. 목사는 조용히 손을 내젓는다. 정 집사님, 이번 주부터 자매회 운영진 명단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정우 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왜요? 누가 그런 말을? 자매회장이 조용히 말을 잇는다. 교회는요, 사람의 체면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녹취록, 공증, 커뮤니티글 다 봤습니다. 정우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한다. 그건 저를 음해하려고 일부러. 정이 그 여자가. 목사는 말을 끊는다. 그분 이름 여기선 꺼내지 마세요. 그분은 이 교회에 아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정우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선다. 나가라는 건가요? 목사는 조용히 성경책을 펼치며 말한다. 아니요, 회개하셔야죠. 이 교회에서 누구든 말과 행동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겁니다. 정우 어머니가 교회 계단을 내려간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핸드백을 부여잡고 있지만 주변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며 옆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텅 빈 얼굴. 장면 법원 경매 공고 게시판 앞. 진혁이 공고문을 들여다본다. 청담동 건물 입찰 낙찰자 정희. 그의 손이 공고문을 부여잡는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뺨은 떨린다. 정우 어머니는 우편함 앞에서 등기봉투를 꺼낸다. 봉투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다. 담보 설정 해지 및 강제 경매 결과 통지서. 그녀는 다급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엔 정우가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다. 정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우리가 살던 그 건물 정희가 샀다는데? 정우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찢는다. 진혁은 침을 꿀꺽 삼킨다. 우리 이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장면 전환. 정희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그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며 말한다. 벽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해요. 다만 이 간판은 내리죠. 빌딩이 아니라 이제는. 정희 빌딩으로 바꿔주세요. 그 집이요? 지금 제 건물이에요. 이제는 월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제 계좌로만 제때 넣으시면 되니까요. 정우의 집. 전화기엔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진혁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기도 꺼진 채. 정우 어머니는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TV 뉴스 자막이 흐른다. 하이데이 본사 대표 정혜 씨. 편의점 점주에서 부동산 자산가로. 이달의 자수성가 여성 기업인 선정. 정우 어머니는 밥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눈앞 밥그릇이 뿌옇게 흔들린다. 장면 전환. 정희는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미디어 인터뷰에 응한다. 조명 아래 담담히 말한다. 저는 그냥 딸 하나 키우느라 바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낮춰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어가 묻는다. 그동안의 복수, 후회 없으세요? 복수요?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제게 했던 말과 행동만큼은 기억하고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죠. 그 사람들요? 이젠 제 발밑에 있어요. 정희는 병원에 들러 연수와 포옹한다. 환자들이 선생님하며 반갑게 맞는다.
그 모습 뒤로 과거 연수가 외면받던 그 모습이 오버랩된다. 마지막 자막이 뜬다. 그 사람들 이젠 정희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동네에서 금기어가 됐습니다. 정희의 스마트폰 스팸 차단 목록이 화면에 뜬다. 이름 없이 번호만 나열된 리스트 중 하나가 붉게 강조된다. 발신번호 정우 추정. 문자 내용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부탁입니다. 연수가 조용히 물어본다. 엄마, 저 번호 정우야? 정희는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응, 스팸 차단했어. 그 번호로는 이제 내 인생에 못 들어와. 정우는 동네 PC방 앞에서 알바 공고 전단지를 들고 있다. 신발은 닳았고 모자는 낡았다. 그를 알아본 동네 청년 둘이 뒤에서 수군댄다. 저 사람 옛날에 하이데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 아니야? 그 정희 대표한테 잘렸던 그놈이잖아. 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정우는 고개를 떨군다. 정희는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주제는 여성 창업과 감정 노동의 경계. 감정이라는 건요,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끝낸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구조였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제 전화조차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젠 제 영역 바뀌니까요. 고급 카페 테라스. 정희는 상담 약속 중 대기하며 커피를 마신다. 그때 익숙한 인물이 다가온다. 박참회 회장 과거 연수 생일날 정희를 무시했던 인물. 오늘은 단정한 옷차림, 얼굴엔 긴장된 웃음.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시죠? 정희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기억하죠? 그날 조용히 나왔던 그날도요. 박참회 회장이 본론을 꺼낸다. 사실 우리 딸이 이번에 상담 심리 쪽 준비 중이라 정희 씨가 좀 봐줄 수 있을까 해서요. 요즘 애들이 말은 안 해도 정희 씨 존경하더라고요. 정희는 정중하게 말한다. 감사하네요. 다만 요즘 소개권은 공적 루트로만 받거든요. 메일로 이력서 보내주시겠어요? 장면 전환. 박참회 회장이 혼자 돌아가며 휴대폰을 꺼낸다. 그녀의 딸이 보낸 문자. 엄마, 제발 이상한 부탁하지 말고 그냥 메일 보내. 요즘 교수님들 다 정희 대표님 얘기해. 정희는 다시 상담실로 들어간다. 책상 위엔 다양한 자격증, 상패, 그리고 연수의 사진이 있다.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다만 기억은 지우지 않아요. 그 기억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학회 발표장. 연수는 또박또박 논문 내용을 발표 중이다. 청중들은 집중하고 발표가 끝난 후 박수가 터진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한다. 내 정신과 레지던트 연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정희는 뒤쪽 좌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다. 연수가 내려와 정희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온다. 엄마, 언제 왔어? 처음부터.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들었어. 둘은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정희는 잔을 들며 말한다. 누가 무시하든 누가 외면하든 넌 한 번도 나한테 부끄러운 적 없었어. 지금은 그때 그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널 부러워하겠지. 근데 난 그저 네가 당당한 사람이 된 게 제일 자랑스러워. 연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무너진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허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